식품화학을 시작한다면 포도당의 이성질체는 몇 개일까? 식품화학에서 물과 포도당은 물리학에서 뉴턴의 운동법칙만큼 중요한 존재이며 이들 학문의 시작을 알리는 성분들입니다. 그런데 물은 식품화학뿐만 아니라 일반화학, 생리학, 생화학 등 다루는 학문의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식품화학만의 성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도당만큼은 식품화학의 특수성을 잘 나타내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품화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포도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화학에서 포도당은 그 화학적 특성을 설명하는 학문이므로 포도당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화학적인 구조를 주로 설명합니다. 단당류는 3탄당부터 시작하는데 포도당은 6탄당으로서 6탄당은 너무 크지도 않고 적당히 작고 안정하며 화력이 좋은 연료입니다. 포도당이 6탄당인 이유는 3탄당이나 5탄당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하고 더 복잡한 탄수화물인 다당류보다 분해 속도가 빨라 즉각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에 최적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당은 세포호흡을 통해 결국 6개의 이산화탄소로 산화되어 공기 중으로 없어지며 일부 수소와 산소는 물이 되고 남는 포도당은 글리코겐이 되어 간과 근육에 저장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중성지방이 되어 지방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포도당의 화학적 특성으로서 단당류 즉 포도당은 이성질체의 향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품화학의 시작인 포도당을 알려면 이성질체를 알아야 합니다. 6탄당은 모두 포도당과 구조이성질체 내지는 입체이성질체로서 이들은 가족과 친척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6탄당의 분자식은 C6H12O6로서 모두 이성질체들이며 다만 구조나 배치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6탄당인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만노스 등은 모두 이성질체 관계입니다. 이성질체는 크게 구조이성질체와 입체이성질체가 있으므로 포도당의 구조이성질체는 과당과 같은 케토스입니다. 포도당은 알도스이고 과당은 케토스이므로 알도스와 케토스는 구조이성질체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알도스끼리는 입체이성질체 관계이고 같은 케토스끼리는 입체이성질체 관계입니다. 알도스는 하나의 알데하이드기를 가지고 있는 단당류이며 케토스는 하나의 케톤기를 가지고 있는 단당류입니다. 포도당의 같은 알도스인 입체이성질체에는 광학이성질체와 아노머, 에피머와 같은 부분입체이성질체로 나뉩니다. 포도당은 4개의 킬알탄소를 가지므로 이의 4제곱으로서 16개의 입체이성질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입체이성질체에는 부분입체이성질체와 광학이성질체가 있으므로 위의 그림처럼 자연에 존재하는 8개의 D형 포도당의 부분입체이성질체들이 자연계에 존재하게 됩니다. 나머지 8개는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들의 L형 포도당이 광학입체이성질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포도당은 8개의 부분입체이성질체와 8개의 광학이성질체를 가집니다. 부분입체이성질체는 4개의 킬알탄소 중 하나 이상에서 3개 이하가 반전이며 광학이성질체는 4개의 킬알탄소 중 4개가 모두 반전인 이성질체입니다. 자연에서는 D형만 존재하므로 L형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합니다. 물론 L-람노스, L-푸코스, L-아라비노스와 같이 L형의 단당류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부분입체의 성질체 중에서 하나의 탄소의 위치만 다르다면 에피머의 관계입니다. 포도당의 경우 두 번째 탄소만 배열이 다른 포도당과 만노스, 세 번째 탄소만 배열이 다른 포도당과 알로스, 네 번째 탄소만 배열이 다른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서로 에피머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 탄소에서는 에피머가 존재하지 않는데 포도당의 다섯 번째 탄소의 배열만 하나 바꾸어도 L형의 이도스가 되어버립니다. 즉, D2도스의 광학이 성질체인 L2도스가 됩니다. 그러므로 에피머는 2번 탄소에서 4번 탄소까지만 적용됩니다. 아노머 혹은 아노머 탄소는 포도당의 1번 탄소를 의미하며 사슬형 형태에서는 1번 탄소가 아키랄 탄소이므로 입체의 성질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고리형 형태의 포도당이 되면 1번 탄소가 키랄 탄소가 되어 아노머의 입체의 성질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아노머는 고리형 포도당에서 수산기의 위치가 위와 아래로 다른 것으로서 알파형은 수산기가 아래로 향하고 베타형은 수산기가 위로 향합니다. 이러한 알파 포도당은
녹말 알파-1,4 글루코시드 결합의 형태를 구성하고 베타 포도당은 셀룰로스 베타-1,4 글루코시드 결합의 형태를 구성하므로 이러한 구분은 중요합니다. 인체는 녹말은 분해할 수 있지만 셀룰로스는 분해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포도당의 입체의 성질체는 부분 입체의 성질체에서 8개, 광학이 성질체에서 8개가 있고 이들을 합하여 16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리형이 되면 1번 탄소가 킬알탄소가 되는 아노머 탄소가 되므로 이러한 16개의 이성질체들도 모두 알파형과 베타형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입체의 성질체의 수가 2배인 32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2의 5제곱은 32개라는 입체의 성질체의 관계와 상통합니다. 이것은 1901년 최초의 노벨 화학상을 받은 반트 호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알도스인 포도당의 구조의 성질체는 케토스인 과당이라고 하였습니다. 과당은 그들만의 입체의 성질체를 가집니다. 과당은 케톤기를 가지는 케토스이므로 알도스인 포도당보다 킬알탄소가 하나 적은 3개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세제곱은 8이므로 8개의 입체의 성질체를 가집니다. 이 중에서 부분 입체의 성질체는 4개이고 광학이 성질체는 4개가 됩니다. 케토스에도 킬알탄소 1개의 배열만 다른 에피머가 존재합니다. 과당의 경우 세 번째 탄소만 배열이 다른 과당과 사이코스, 네 번째 탄소만 배열이 다른 과당과 타가토스가 서로 에피머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 탄소에는 에피머가 없는데 알도스와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탄소의 배열이 바뀌면 단번에 광학이 성질체 관계가 됩니다. 케토스인 과당도 알도스와 마찬가지로 고리형이 되면 이번 탄소가 아노머 탄소이므로 알파형과 베타형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입체의 성질체의 수가 2배인 16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포도당의 이성질체는 같은 알도스에서 입체의 성질체로서 최대 32개, 구조의 성질체인 케토스에서 최대 16개로 이들을 모두 합하면 이성질체로서 48개의 모든 이성질체인 구조의 성질체 및 입체의 성질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단당류인 육탄당에만 국한되므로 단당류를 벗어나게 되면 같은 분자식을 공유하는 훨씬 더 많은 이성질체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당알코올인 이노시톨이 있습니다. 이노시톨은 항상 고리 형태로서 포도당과 분자식이 같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이노시톨을 보충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며 인슐린 신호 전달이 원활해져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육탄당이 C6H12O6라는 동일한 분자식을 갖는 이유는 탄소화물이라는 근본적인 화학적 정의와 결합 방식 때문입니다. 탄소화물은 이름 그대로 탄소에 물이 결합한 형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단당류는 일반 공식인 CnH2n이라는 일정한 비율을 따릅니다. 이 공식에 만약 육탄당의 조건인 탄소 6개를 대입해보면 결국 모든 육탄당은 이성질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어떤 육탄당이든 예외 없이 탄소 대 수소 대 산소의 비율이 1대 2대 1이라는 황금 비율을 갖게 됩니다.